사랑 노래가 너무 많아서 어떤 노래 안녕하세요. 14번째 만나는 슈레가 도와줘입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유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윤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가 도와줘 오늘은 에어서플라이의 I Can Wait Forever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다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할 이 기분 When you say I miss the things you do, I just wanna get back close again to you. But for now, your voice is near enough. How I miss you and I miss your love. And though all the days that pass me by so slow, all the emptiness inside me flows all around, and there's no way out. I'm just thinking so much of you. There was never any doubt. I can wait forever.
네, 새로운 정부의 시작으로 환경정책이 어떻게 바뀌면 좋은지,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용산공원이 어떻게 개발되면 좋은지, 이러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카이스트 명예교수 강창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예, 방송에 예. 벌써 세 번째 출연이세요. 그러네요. 네, 예,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뭐 그러고 보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예.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6월 10일 날 원래 내일부터예요. 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원래 실행이 되려고 했었는데요. 업계의 강한 반발하고 정치권의 요구로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일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연기가 됐으니 이제 다행이긴 한데요. 네. 이제 흔히들 뭐 준비나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네.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업자들한테 너무 지금 부담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니까 네.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2020년 6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월 10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였는데요. 일회용컵 회수에 필요한 뭐 바코드 라벨 구입, 그리고 컵 회수에 필요한 비용, 컵 보증금에 대한 이런 비용들을 업주가 다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시금업자들이 더 힘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어렵잖아요. 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뭐 잘 나갈 때 부담 주면 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이걸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연기를 일단 한 것 같은데 이런 추진을 일방적으로 시금업자들한테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네.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도 좀 부담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업자한테도 뭐가 윈윈으로 좀 좋은 점이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법률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법 땅땅 쳐가지고 추진해 버리면 어렵죠. 음성적으로 뭐 딴짓하게 되고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회용컵에 50원씩 보증금을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바로 없애서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실시를 한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6개월을 유예를 하게 되니까 과연 환경정책이 일괄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면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가요? 업자한테만 물리고 네네. 자기네들은 안 쓰고 네. 그러려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돈 다 대고 한다 그러면 업자들이 뭐 왜 싫어하겠어요. 네, 조금, 그러네요. 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꼭 12월 2일부터는 약속을 지켜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볼 게 있어요, 교수님. 네. 저희가 그 용산구에 비기슈가 생겼거든요. 네. 혹시 뭔데요? 들어보셨나요? 뭔데요? 용산공원 임시 개방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 네, 그 이유를 교수님 모시기도 했는데 교수님 저희 그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에게 돌려받은 용산공원을 내일이죠. 6월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한다고 합니다. 한다 안 한다 하는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요.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임시 개방하는 걸. 뭐 열흘 정도 잠깐 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그
땅이 깨끗한가, 네. 오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과연 안전한 일인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용산구역 공원의 이제 핵심 구역인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과요. 국립중앙박물관 북쪽인 스포츠필드와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주변에 용산기지 14번 게이트 쪽에 주한미군 장군 숙소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동쪽 주한미군 숙소 및 학교구역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비소 독성 물질로 오염이 된 것으로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용산공원 전 구역에서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되면서 성급한 공원 개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혹시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총탄화수소나 뭐 벤젠, 크실렌, 구리 등 이렇게 발암 물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유, 당연히 위험하죠. 이거 뭐 전문가적 견해랄 것도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네. 거기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몇 차례 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정부 보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지금 오염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는 뭐 추산만 있을 뿐 지금 정확한 그거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게 제가 이거하고 비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에 보호 설치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환경 문제 굉장히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이 깨끗하면 가둬가지고 활용하면 좋죠. 근데 더러우면 가두면 안 되죠.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무조건 더러운데도 보를 설치해서 가두니까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깨끗하면 이 땅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염됐다. 더더군다나 발암 물질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재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고 괜찮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일이니 뭐 개방부터 하고 오염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4대강 보설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다들 그 문제 갖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무슨 현장 방문 조사한 뒤에 뭐 어떠한 설치나 뭐 정화 작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10일간 개방하는 걸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이걸 개방을 밀어붙인다는 거는 뭔가 꽁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꼭 반드시 꽁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조사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사해서 정말 큰 오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는 건지. 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그 오염 정화 작업은커녕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도 없이 이렇게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공원으로 개방하는 전 구역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오염 정화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원에 방문했다가 만일 관람객들이 사고를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 어떤 민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제 그걸 이 오염에 따라서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걸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나서서 잘 조사를 해서 네. 그걸 평가를 해야죠. 소위 환경 평가를 제대로 해야죠. 네, 저희가 이슈가 뜨거운 만큼 잠시 쉬었다가 음악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듣고 계속 용산공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의 시뢰가 도와줘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용산공원도 이렇게 좀 반갑게 저희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조금씩 주다 보니까 어디가 들어오는지 좀 가름이 안 되고 좀 혼란을 주는 거 좀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에 반환된 것도 정화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르게 다른 곳을 오픈하고 그게 좀 개방이 되니까 이게 정화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미군 기지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 자체도 미국에서 줘야 받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주는 쪽에서 안 주니까 지금 계속 찔끔찔끔 나오는 거고 걔네들도 이제 계속 버티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상당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오염을 시켰으면 네.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돌려주는 게 도덕적인 일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네, 맞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네. 그거를 청구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대미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전면 조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그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옆집에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한국이 도와주려고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자기네들만 다 부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다시 또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또 측면에서는 뭐 자기네들도 필요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한국에서 또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호 서로 필요해서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 결국은 이제 조사하고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거냐의 이슈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저희가 인천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마켓은 2년 넘게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그런 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춘천에서도 캠프 페이지도 3년 이상 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방하려는 부지 그리고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없이 그냥 흙만 덮어서 개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환경단체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이 이러면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신뢰감을 좀 갖도록 하는 정부와 미군의 어떤 방침들이 정해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에요. 지금 처리를 못하고 뒤로 미룬 거죠. 이렇게 덮은 거는 흙으로 덮은 거는 지금 처리하기 아주 힘드니까 이거를 뒤로 미룬 거죠. 나중에 처리하기로. 언제예요, 그러면 교수님? 언젠가는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뒤로 미룬 거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용산 시민공원 조성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오염된 흙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정도에 따라서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네, 덜 걸릴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아예 뭐 조사부터 안 한 상태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난처한 입장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처하니까 뒤로 덮고 뒤로 미룬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냥 임시 개방한다고 했다가 정말 정화 작업 없이 완전히 그냥 개방하고 저희만 정화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그렇게 심리가 되면 있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뻔한데 네. 그거를 그냥 전면 개방을 막 밀어붙여 가지고
후대에 어떤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우리 평생 욕하고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었다가 이완용 계속 욕하잖아요. 잘못하면 그거 비슷한 소리를 평생 들을 텐데. 정말 그럴 그런 수 배짱이 있겠네요. 있을까요? 뭐 그렇게 아니 그래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욕 먹어도 괜찮다. 난 지금 근데 뭐 진짜 그럴지 아닌지 좀 봐야죠. 저희 방송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 언제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결국은 다 들통날 일이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다 들통나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감당할지 자기 죽더라도 뭐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도 있고 딸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 주민들은 사실은 현안 문제거든요. 저희 앞에 있는 마당이고 그래서 용산공원이 잘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현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용산공원의 주변으로 옮겼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그냥 개방에만 너무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그 용산공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모시고 초대해 주셔서 고견을 또 감사합니다.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꿈샘의 이현주 선생님을 전화로 모시고 마을 꿈샘 모집 소식과 미래어 교육박람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슈레가 도와줘에서 오늘은 용산구청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산구에서 미래와 놀자인 용산 2022년 용산구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마을교육연구회의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네. 큰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래에서 주최를 해주셔서 저희가 참여단체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네, 이번 행사는 진로 직업 체험의 그 박람회에 맞게 네, 로봇 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진로 체험도 가능하고 에코 디자이너, 컬러 테라피스트, 특수 분장사, 큐레이터 등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직업들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4차 산업시대여서 미래의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다양한 직업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모집하는 마을 꿈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마을 꿈쌤이라고 해서 용산구에서 마을 강사님들이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 아이들이 편하게 쌤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을 꿈쌤을 신규 그 강사님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월수 그러니까 13일, 15일, 20일, 22일 해서 마을 강사님들을 마을 그 주민들께서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하시고 마을 꿈쌤으로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도 배우실 수 있고 용산혁신교육지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좀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 6월 12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까지네요. 네, 네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 꿈샘이 되면은 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와 함께 지금 마을 꿈쌤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각자 자신이 강의를 하시는 영역에서 프리랜서 강사님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강사님들이 함께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용산구 초중고
용산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에게 연계를 해드려서 학교로 직접 수업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봄학기나 여름방학 그리고 또 가을학기에 꿈쌤 마을학교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강의 재능을 펼치실 수 있으세요. 네, 마을에서 활동가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마을 꿈샘의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마을 꿈샘 이현주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산공원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잘 정화되어서 관람하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미군이 이 말을 좀 알아듣고 자기가 일을 만들었으면 잘 끝맺음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용산구에서는 미래와 놀자 인 용산 2022년 진로직업 체험 박람회를 용산구청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 꿈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새 소식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슈레가 도와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와서 오래간만에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날이 많이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이번 주말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